민주당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논란이 된 설치는 암컷 발언, 최강욱 전 의원이 당내 제재를 받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맥락을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요? 민주주의가 이제 그 막말을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표현의 자유도 어떤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명예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사회 질서나 공공 안녕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역대급 막말을 하고도 이게 마치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이 막말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최강욱 전 의원이 국민 앞에 석고되자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5일 동안 사죄 안 하고 이제 거의 잠수 타다시피 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랬더니 그거는 못 참고 다시 이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탄핵. 이게 저는 이런 태도로는 이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계속해서 사과는 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뭐 속내랄 게 있나요? 저희는 이미 공개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징계도 긴급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도부가 사실 윤리위를 건너뛰고 비상징계를 한다는 건 이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은 당연히 최강욱 전 의원이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감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끼리도 설전이 이뤄졌을 만큼 이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발언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아까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비상징계를 통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총선기획단에서도 이 검증위에다가 공천 기준, 특히 이제 검증을 할 때 이런 막말이라든지 설화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겠다라는 뜻까지도 밝혔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좀 엄중한 태도와 다른 결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그럼 민주당이 진정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이 지도부의 논조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을 좀 잘 존중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말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최강욱 전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좀 되받아쳤죠.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라는 말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정훈 차장님, 네. 근데 어쨌거나 최강욱 전 의원이 뭐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정치적인 그런 언행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좀 탄핵 사유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강욱 전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A에서 현장 영상으로 구성한 30분짜리 그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이 출입국 관리 사무 업무라든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25분 가까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중공업의 어떤 이 조선직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무행정과 관련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 최강욱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츠 데모크라시 스투피드가 아니라 이츠 민주당, 이것이 민주당이다, 바보야. 이렇게 이제 좀 되받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일부러 정치적으로 끼어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억측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동훈 장관은 이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 행보는 뭐 시작한 지 오래됐다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요 이런 이제 그 흑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종이나 편견 이런 거는 이게 진짜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퇴출입니다. 저는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이요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다 하더라도 이게 퇴출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평균적인 모든 여성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일반론적으로 본인에게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다 하니 그래도 이게 퇴출 사유입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요, 뭐 미스터 요한 우리 인요한 위원장 보고 영어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특히 제가 법조인으로서 최강욱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맥락에 맞지 않게 끼어들어서 편향돼 인사하면 탄핵 사유다. 이런 판례가 있다 했잖아요. 이 판례를 저는 못 찾겠어요. 우리 탄핵 1호가 노무현입니다. 2호가 박근혜.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기각됐죠. 어떤 이런 판례가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탄핵 사유라는 이런 얘기 판례가 저는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있으면 판례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 장관 이미 예전부터 정치 행보는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한 장관 차출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교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순차 투입해야 된다 봐요.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투톱입니다. 동시 투입이냐, 순차적으로 투입이냐. 저는 추경호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 원희룡 장관 다른 장관들 먼저 투입하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이재명 구속이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제일 마지막으로 원래 이게 제일 유명한 우리 요즘은 BTS 옛날에 조용필 아닙니까? 네. 제일 마지막 가수가 제일 유명한 가수 마지막에 놉니다. 이게 활용점정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늦게 원포인트 개각으로 한 1월 달 이후에 노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